이번에는 영국의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 토니 홀가 1960년대에 고안한 퀵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합병 정렬과 비슷하게 리스트를 둘로 잘라서 제기로 정렬하는데 무조건 반으로 자르는 대신 기준 원소를 하나 선택하여 그 원소보다 작은 원소는 왼쪽으로, 큰 원소는 오른쪽으로 모아서 나눈다는 점이 다릅니다. 리스트를 나누면서 기준 원소를 중심으로 작은 값들은 왼쪽으로, 큰 값들은 오른쪽으로 모아두는 수고를 미리 하므로 뒤에 합병할 필요 없이 나란히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료 조건은 합병 정렬과 동일합니다. 원소가 1개 이하이면 정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액세스를 그대로 리턴합니다. 리스트 액세스의 길이가 2 이상이면 리스트를 나누는 반복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퀵 정렬은 피벗이라고 하는 원소를 기준으로 나누므로 일단 피벗 원소를 정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항상 반으로 나눌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벗 원소를 원소 중에서 중간 크기의 값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반으로 나눠질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기 구조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 원소를 피벗 원소로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피벗 원소는 가운데 위치시키고 피벗보다 작은 원소는 왼쪽 리스트 left로, 큰 원소는 오른쪽 리스트 right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눈 양쪽 리스트 left와 right를 각각 제기로 퀵 정렬합니다. 그러면 두 리스트가 각각 정렬된 상태가 됩니다. 레프트 리스트와 라이트 리스트는 피벗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는 나란히 붙이기만 하면 정렬이 완성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퀵 정렬 절차를 따라가 보면서 알고리즘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두 원소 3을 피벗 원소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피벗 원소 3을 가운데 두고 3보다 작은 원소는 왼쪽으로, 큰 원소는 오른쪽으로 하나씩 검사하여 옮깁니다. 5는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8도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4도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2는 3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1도 3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9는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5도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7도 3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눈 두 리스트를 제기로 퀵 정렬합니다. 왼쪽 리스트는 아직 반복 조건을 만족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벗 원소를 선두 원소 1로 정하여 두고 2가 1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양쪽으로 나누는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오른쪽 리스트는 종료 조건을 만족하므로 정렬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역시 반복 조건을 만족하므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벗 원소를 선두 원소 7로 정하여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5는 7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9는 7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4는 7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8은 7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5는 7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옮겨서 양쪽으로 나누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나눈 두 리스트를 제기로 퀵 정렬합니다. 피벗 원소를 선두 원소 5로 정하여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4는 5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5는 5와 같으므로 왼쪽으로 옮겨서 나누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시 나눈 두 리스트를 제기로 퀵 정렬합니다. 피벗 원소를 선두 원소 5로 정하여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4는 5보다 작으므로 왼쪽으로 옮겨서 정렬을 마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남은 퀵 정렬을 마무리합니다. 피벗 원소를 선두 원소 8로 정하여 가운데 두고 9는 8보다 크므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이제 종료 조건을 만족하므로 퀵 정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퀵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니 퀵 정렬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액세스의 길이가 1 이하이면 정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액세스를 그대로 리턴합니다. 리스트 액세스의 길이가 2 이상이어서 반복 조건을 만족하면 리스트 액세스의 선두 원소를 피벗 변수에 지정하고 피벗 값을 기준으로 남은 리스트를 양분합니다. 피벗 값을 기준으로 남은 리스트를 양분하는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파티션 함수가 양분을 해준 리스트를 각각 left와 right 변수에 지정하고 각각 제기로 퀵 정렬하여 정렬한 왼쪽 리스트는 left sorted 변수에 정렬한 오른쪽 리스트는 right sorted 변수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양쪽 정렬된 리스트를 피벗을 가운데 두고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정렬된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여기서도 left sorted, right sorted 변수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퀵솔트 함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partition 함수 구현이 남았습니다. partition 함수는 리스트의 귀납 구조를 이용하여 사고하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인 리스트 액세스가 빈 리스트이면 분할 대상이 없으므로 빈 리스트에 튜플 쌍을 리턴하고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할할 원소가 액세스에 있는 경우에는 반복 조건에 해당합니다. 후미 리스트를 먼저 제기로 분할해서 레프트, 라이트로 각각 지정합니다. 그러면 남은 작업은 선두 원소를 피봇과 비교하여 레프트 또는 라이트 둘 중 하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선두 원소가 피봇보다 작거나 같으면 레프트의 후미에 붙이고 그렇지 않고 크면 라이트의 후미에 붙입니다.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합니다. 이 파티션 함수를 실행 추적하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봇 값을 5로 놓고 72194 리스트를 파티션합니다. 선두원소 7은 남겨두고 후미 리스트를 가지고 제기로 파티션합니다. 이번엔 선두원소 2는 남겨두고 후미 리스트로 파티션을 제기 호출합니다. 선두원소 1을 남겨두고 후미 리스트로 파티션을 제기 호출합니다. 선두원소 9를 남겨두고 후미 리스트로 파티션을 제기 호출합니다. 선두원소 4를 남겨두고 후미 리스트로 파티션을 제기 호출합니다. 이번엔 후미 리스트가 빈 리스트이므로 파티션을 제기 호출하면 종료 조건을 만족하여 레프트, 라이트가 각각 빈 리스트가 됩니다. 4는 5보다 작으므로 레프트에 어펜드합니다. 9는 5보다 크므로 라이트에 어펜드합니다. 1은 5보다 작으므로 레프트에 어펜드합니다. 2도 5보다 작으므로 레프트에 어펜드합니다. 7은 5보다 크므로 라이트에 어펜드합니다. 파티션 작업이 끝났습니다. 파티션 제기 함수의 작동 논리가 명확히 이해가죠? 이제 구현을 완성했으니 퀵솔트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귀납 구조를 이용하여 작성한 파티션 함수는 꼬리 제기가 아닙니다. 이 파티션 함수를 꼬리 제기, while loop, for loop의 세 가지 버전으로 책 247, 248쪽에 있는 뼈대 코드를 참고하여 차례로 실습으로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